저는 올해로 병영독서 코칭 10년째를 맡는 병영독서 코칭 강사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독서 코칭 매뉴얼 82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병영독서 코칭 수업 모형은 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 그리고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수업 모형의 제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목차라고 보시면 저는 그 수업 모형의 제안 배경과 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까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영독서 코칭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강사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전문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인 줄 아는데, 병영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이유는 병영독서 코칭이라는 그 병영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박수. 김으로 교수님 강의 듣고 너무 이렇게 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영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그 배경에는 사실 수업을 잘하실 분들인 걸 알지만 병영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점, 그리고 또 그 독서 행위를 수반해야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속까지 전체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전체 부대의 통일성 있는 진행과 체계적인 수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영독서 코칭 강사는 매뉴얼북에 제시되어 있는 수업 모형에 따라 병영독서 코칭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시별 수업을 운영하실 때는 도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분들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서의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장병들이 독서 경험을 내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업 차시 진행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병영독서 코칭은 부대가 선택한 6분야의 책으로 총 6차시 동안 실시되죠. 그리고 최소한 2주 간격으로 대면독서 코칭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인 경우에는 또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수업 그 진행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학 1차시 문학일 소설에서 2차시 역사, 3차시 문학 투시, 그다음에 4차시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5차시는 철학과 예술, 6차시는 자기개발 도서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차시 구성을 한 이유는 문학과 비문학을 교차 배치해서 장병들의 읽기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첫 수업을 이제 소설로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소설이 우리 가장 친숙한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미도도 높고 접근성이 쉬운 소설로 시작해서 자기 적용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개발서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벼운 시나 자기개발서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보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강사마다 그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역사나 과학도서가 오히려 더 쉽고 친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대의 어떤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제시된 분야별 도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병영독서 코칭 수업 방식을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안내했는데요. 사실 이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 수업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독서 코칭인 경우엔 대면
수업 모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비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참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매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직접 대면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을 이용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독서를 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영 독서 코칭 수업 모형에 대면 독서 코칭을 굳이 기본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사분들이 이제 그 수업 방식을 선택했을 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 독서 수업 모형을 나누고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 독서 코칭을 이제 안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뉴얼북에 소개되어 있는 책들로 전체 6차시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시 문학부터 6차시 자기개발 도서까지 이제 1차시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부터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사실은 부대가 어떤 도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선택한 부대는 1차시부터 순차적으로 장병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강사는 차시별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6차시 독서 코칭 도서가 확정되면 전체 도서 목록을 정리하고 도서의 내용을 또 주제를 전체 수업을 계획하는 설계도를 좀 구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제시한 6가지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수업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표로 정리해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 6가지 도서를 만약에 우리 부대가 독서 코칭 책으로 읽게 된다 그러면 그 강사는 미리 이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주요 저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강사가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내용들을 주제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모든 책을 다 읽고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소개 들으셔서 알지만 사전 협의서에 이 전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지도 살짝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미 이제 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다 읽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과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결과적으로 6번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주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그 활동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양한 활동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수업 설계를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체 수업 계획을 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없이 독서 코칭을 이제 급하게 하게 되면 도서를 읽고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있죠. 급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에 오류를 범하거나 아니면 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내용을 앞에 막 열성적으로 수업 준비를 해서 장병들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뒤에 책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너무 쏟아부어가지고 뒤에 갑자기 할 활동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지 활동을 앞에 그 2차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써버려가지고 다시 잘못 말했네요. 6차시에서 쓰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2차시에서 미리 해버려서 이때 하면 좋았는데 한 아쉬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업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의 수업 계획을 거치고 나서 차시별 수업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시별 대면 독서 코칭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업 모형은 차시별 대면 독서 코칭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수업 모형을 단계별로 보면 첫째 도입,
두 번째 도서 이해 및 확장, 세 번째 내면화, 그리고 네 번째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각 구성 요소의 연결성을 잘 따르면 그야말로 체계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필요한 부분을 뭐 도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주제는 좀 다루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수업 모형의 기준을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말하자면 기승전결처럼 내용도 다르고 좀 주제도 다르고 그것을 좀 내면화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독후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수업 모형을 여러분께 제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과정을 좀 간단히 소개해 보면 도입은 병사들이 책과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 이해 및 확장은 도서의 내용을 병사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또는 책에 대한 장병 스스로 또는 동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저는 이제 주제 이해 같은 경우는 주로 토의 활동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토의 토론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이해 및 확장이라는 어떤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면화 과정은 장병들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관점을 자신의 삶과 적용해보고 연결하고 나는 어떤지 이렇게 연결해보면서 성찰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후 활동, 말, 글, 그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내면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해당 차시 전체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독서 코칭 수업 도서를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2022년도 독서 코칭 매뉴얼북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영 독서 코칭 수업에서 좀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병영 독서 코칭이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장병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코칭 도서 외에 뭐 준비한 동영상을 많이 보여준다든지 강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또 다른 보조 교재를 많이 제공해서 코칭 도서가 뭐였는지를 흐릿하게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 장병들이 책을 읽지 못했을지라도 아무 이야기나 나누는 것은 병영 독서 코칭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코칭 강사는 책 내용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 만약에 책을 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장병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독서 코칭 이후에 독서 코칭이 들어올 때는 안 읽었었지만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돌아가서 읽지 못한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지식을 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장병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동료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많은 활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해야 결국은 장병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독서 코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비대면 독서 코칭인 경우에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면 독서 코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실제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미 연임 강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신규 강사님들도 계시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를 실사례로 조금 소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매뉴얼북에 있는 5차시 철학 예술 중에서 예술 분야 도서인 내가 사랑한 화가들로 한번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책에 이제 매뉴얼북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독서 코칭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은 이 도슨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11명의 화가를 선정하고 그 화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어떤 주제를 미술 화가의 인생, 그 화가가 겪은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또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주제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활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서의 특성상 수록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감수성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이의 활동으로는 퀴즈를 통해서 그림도 일부 보여주고 화가의 삶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퀴즈 활동을 하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내용이의 활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읽고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 토의 활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어떤 다른 동료들이죠,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전시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5차시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 부분의 인사는 간단히 지난 시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지난 차시 수업을 언급하면서 이끌 수 있지만 강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오리엔테이션 활동 예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약속. 그래서 이제 처음 독서 코칭에 임하는 장병들이 6차시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지낼지 이걸 스스로 써보게 하는 이런 활동이 오리엔테이션 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독서 코칭 매뉴얼북 부록에 보면 여러 가지 시작과 마무리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가이드인데요. 독서 가이드는 말 그대로 책이나 독서에 있어서 장병들에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수업할 차시의 도서와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그 분야의 도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한 화가들이 예술 분야의 도서기 때문에 예술 분야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PT로 제가 작성을 해서 실제로 수업할 때 이 PPT를 띄우고 이 활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서 이해 및 확장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북을 보시면 도서 이해 및 확장이 결국 내용 이해와 주제 이해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분화를 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독서 카드예요. 독서 카드인데 이 독서 카드라는 것은 책을 읽기 전, 중, 후의 생각을 메모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하기의 중요성은 비단 이제 독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독서 카드를 책을 읽고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소개되어 있는 독서 카드를 프린트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그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 외에도 강사님들이 바꾸어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감을 나누기 하고 그럴 때 그냥 생각을 바로 말하려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작성해 왔다면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활용했던 방법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장병들에게 이렇게 독서 카드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노트를 주어보기도 했습니다. 배부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쓰면 또 카드가 지면이 부족한 장병들도 있고, 노트인 경우에는 또 부담스러워하는 장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 메모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고 열어놓고
좋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글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려줘도 좋다, 단어로 표시해도 좋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인드맵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열어놓을 때 이 독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읽고 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 메모해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독서 노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차시, 우차시에 회수해서 피드백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을 읽으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6차시 도서 외에도 다른 책도 읽고 메모하고 싶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이해 및 확장 중에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내용 이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제에도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 내용을 다루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작가 소개도 많이 곁들이게 되는데 일부는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 제가 선정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작가가 도슨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도슨트라는 직업이 이 도서의 특성과 굉장히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를 소개하고 실제로 내면화 과정, 독후 활동에서는 도슨트가 되어서 발표를 해보게 하는 이런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서의 특성에 따라 작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사랑한 화가들의 이 부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결국 이 책의 도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소스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준비한다면 저는 이 활동지를 책 소개 밑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을 빈칸 넣기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책을 읽은 장병들은 이 빈칸 메우는 것에서 쾌감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책을 읽지 못하고 온 장병들에게는 이 부분이 도서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이끌 것인지. 자, 저는 그것을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로 제가 그 활동 목표에서 첫 번째가 내용 이해와 관련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이 책에 있는 화가의 일생을 확인한다,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이 누구 것인지 또는 부분을 제시하고 어떤 화가의 어떤 그림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퀴즈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책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대신 그 모형에 제시한 그 단계별 구성 요소는 갖추는 것이 결국 체계적인 수업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번엔 전 토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의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최고의 화가 작품을 고르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김우로 교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화가가 누군지, 그리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개인이 답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개인이 생각을 유도한 다음에 그룹으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룹 대항으로 또 얘기해보게 하고, 이런 활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화가들 중에서 또는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기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제 이해, 깊이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 토의로 활용을 했고요. 요거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이 책 내용 중에는 예술이나 예술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생각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사가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칸 정도를 더 만들어서 이 책을 읽어온 장병들이 주제들을 더 만들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업이 좋은 것은 이런 토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병들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발표할 준비를 해온다든지 토의거리를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리고 어떤 통일된 수업이 좋은 것이 바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면화 활동인데요. 그래서 내면화 활동을 이제 그 수업 모형을 보시면 이거 말고도 뭐 관련 도서를 소개한다든지 자치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담말로 동아리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후 활동을 내면화 활동으로 거의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내면화를 시키는데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후 활동은 독서 코칭 결과를 장병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응집된 활동으로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기 적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화가가 돼 보아서, 내가 작가가 돼 보아서, 내가 누가 돼 보아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려보고 말해보게 하고 써보게 하고 얘기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내면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이 책의 주제는 뭐야? 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룬 내용 이해와 좀 깊이 생각해 본 걸 바탕으로 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이나 글도 물론 굉장히 사고를 요하는 활동이지만 그것을 좀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가 사랑하는 화가들을 가지고 오마주 아트월을 이제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11명의 화가의 그림을 2세트씩 프린트해 가서 팀별로 나눠주고 그 팀별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해서 색 도화지에 붙이고 그것을 책에 있는 작가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수성, 자기가 느낀 것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글을 써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또 하나는 오마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장작해서 그림을 완성해보는 이 두 가지 활동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근데 완성된 것을 이제 이런 평평한 벽을 아트월이라는 명명을 해주고 거기에 완성된 걸 붙이게 하고 별 스티커 같은 것을 나눠주고 가장 좋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도슨트 되어보기니까 자기 작품을 놓고 전체 장병들 앞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붙이면서 가장 우리 부대의 최고의 작품을 뽑아보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독후 활동 사례는 제가 지금 제시한 창작 활동, 그림 만들고 전시회 하는 거 외에도 미니북을 만든다든지 책갈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부록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다음 차시 도서입니다. 제가 5차시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6차시 도서 그 프로그램 구성상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읽고 싶은 마음이 일도록 하고, 또 그 강사가 생각하기에 뭐에 유의해서 읽으면 좋을지를 읽기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다음 차시 도서를 소개하면서 전체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대면 독서 코칭 수업 모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면을 했을 때 활동지도 직접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비대면인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고려할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을 굳이 나눴다. 하지만 그 안에 컨텐츠는 어떻다? 결국은 다뤄야 되는 내용은 내용을 다뤄야 되고 그것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게 하는 주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독후 활동에 항응하는 내면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켰을 때 결국은 체계적이고 만족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처음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